제가 대학 시절에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쉰들러 리스트라는 영화를 영화관에서 가서 본 적이 있습니다. 거의 20년 전인데요. 영화를 보는 내내 마음속 깊은 울림을 받았습니다. 영화를 본 후 실제 홀로코스트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지 않을까, 실제 그들은 어떤 것을 느꼈을까 하는 궁금증이 들면서 빅터 프랭클이라는 정신과 의사의 책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읽게 되었습니다. 1944년 40세 프랭클 박사는 아내와 함께 아우슈비츠의 수용소로 이동하게 됩니다. 1,500명의 사람들이 기차를 타고 며칠 밤낮을 계속해서 달렸다. 열차 한 칸에 80명이 타고 있었다. 바로 그때 불안에 떨고 있던 사람들 틈에서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왔다. 아우슈비츠야, 저기 팻말이 있어. 그 순간 모든 사람들의 심장이 멈췄다. 유럽 전역에서 강제로 구속된 1,500명의 유태인을 싣고 달리는 기차에는 프랭클 박사와 같은 지식인, 부유한 기업인, 그리고 명망 높은 정치인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군수공장에 가서 강제 노역하기를 간절히 바랬지만 누군가의 열차가 아우슈비츠가 적힌 팻말이 있는 곳으로 간다는 외침으로 인해 그 안의 모든 사람은 공포를 느끼게 됩니다. 그들은 이미 아우슈비츠의 가스실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절망의 순간 속에서도 프랭클 박사는 나만은 죽음을 피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환상에 젖어듭니다.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죄수가 처형 직전에 집행을 유예 받을지도 모른다는 망상을 갖게 되는 것과 비슷한 증상인데요. 이를 정신의학에서 집행유예 망상, Delusion of Reprieve라고 부릅니다. 그렇지만 도착하자마자 그 환상은 와장창 무너집니다. 그들은 군복을 잘 차려입은 장교의 손짓 하나로 오른쪽과 왼쪽으로 줄을 서게 되죠. 그것이 삶과 죽음의 갈림길이 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함께 온 사람들의 90%는 대부분 왼쪽에 섰는데요. 그들은 역에서 곧바로 화장터로 직행합니다. 대부분 병자나 일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날 저녁에야 우리는 손가락의 움직임이 가진 깊은 뜻을 알게 됐다. 그것이 우리가 경험한 최초의 선별, 삶과 죽음을 가르는 첫 번째 판결이었던 것이었다. 함께 들어온 사람의 90%는 죽음을 선고받았다. 판결은 채 몇 시간도 못 돼 집행됐다. 화장터 문에는 유럽 여러 나라 말로 목욕탕이라고 쓰여 있었는데 사람들에게 몸을 씻으라고 하면서 수건과 비누를 나눠준 뒤 옷을 벗고 샤워장 안으로 들여보냈다고 합니다. 이후의 일에 대해서는 프랭클 박사는 더 이상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샤워장 안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샤워장에서 흘러나온 것은 물이 아닌 독가스였습니다. 20분에서 30분 정도 지나게 되면 모두가 질식하게 되고 사망하게 되겠죠. 샤워장 안은 피와 오물로 가득 찬 시체가 그 안에 질비했고 시체를 끌어내 화장하거나 땅에 묻었습니다. 많을 때는 하루 약 9,000명 정도의 유대인이 이 독가스실로 끌려갔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수용소 굴뚝에는 유대인을 태우는 검은 연기가 날마다 피어올랐습니다. 오른쪽에선 10%의 사람들은 목숨은 건졌지만 가축처럼 온몸에 털이 깎이고 길이 약 2m, 폭 약 2m 40cm 정도 되는 침상에서 9명이 함께 잤습니다. 생각해보면 굉장히 좁은 침상에서 9명이나 함께 자야 되는 거겠죠. 수용소 안에서는 단지 수감번호로 불리며 감시자들의 잔인한 폭력과 끔찍한 욕설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루 한 번 배급되는 300g이 채 안 되는 빵과 한 국자의 묽은 수프를 어떻게 먹어야 될지 고민하게 되죠. 그동안 그들이 이룩했던 학문적인 성과, 명성, 재산 등은 죽음의 수용소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고 그저 학대받은 몸뚱이만이 그들의 전부가 된 것이죠.
3, 4년 전쯤에 프랑스 의과대학 연구소에서 유대인 시신으로부터 떼어난 신체 조직들을 추가로 발견했다는 기사가 난 적이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에서 가스로 처형된 유대인들의 시신으로 각종 인체 실험용으로 쓰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합니다. 나치는 전쟁에 필요한 의학 지식을 얻기 위해 인체 실험을 자행했다고 하죠. 화학전을 위해 독가스 실험을 했는데 피해자들은 살아도 후유증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실험 후 독일 의사들은 피험자의 증상과 소견을 기록하고 사망하면 부검해서 임상 증상과 병리학적 소견을 비교했습니다. 또 치료약 테스트를 위해 사람들의 다리뼈를 부러뜨리고 나서 상처를 포도상구균, 나무 조각, 유리 파편 등으로 감염시키거나 푸른 눈동자를 만든다며 파란색 물감을 눈에 주사를 놓기도 했습니다. 제가 봤던 정말 잔인했던 실험 중 하나는 모성애 실험이라고 알려진 것인데요. 엄마와 아기를 바닥이 가열되는 소위 프라이팬 룸에 가두고 천천히 온도를 올려 엄마들의 반응을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아기를 껴안고 고통을 이겨냈지만 인간이 참을 수 없는 온도에 이르자 아기를 바닥에 깔고 올라갔다고 합니다. 정말 인간으로서 도저히 상상도 하지 못할 끔찍한 실험입니다.